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명절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이 질문 한마디에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혼하신 엄마와 함께한 첫 번째 명절. 새아버지의 자식들과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35살 김수지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재산 문제로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던 이날, 엄마가 보여주신 놀라운 반응과 그 후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했던 초대. 수지야,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으로 올래? 엄마의 카톡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김수지 35세.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직장 생활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나에게 명절은 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었다. 엄마 집이라. 2년 전 엄마가 재혼하셨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20살의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고 20여 년 동안 나를 홀로 키우시느라 청춘을 다 바치신 엄마. 그 긴 세월 동안 엄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시고 내가 취직할 때까지 옆에서 응원해 주셨다. 엄마 행복하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했던 말이었다. 진심이었다.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엄마를 빼앗긴 것 같은 씁쓸한 마음도 있었다. 이제 명절도 엄마와 둘이서 보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린아이처럼 서운했다. 응, 엄마. 갈게요. 짧은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다. 일장 설레는 듯 불안한 준비. 추석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섰다. 새아버지를 처음 뵌 건 결혼식 날이었다. 인자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지만 그때도 그 이후로도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엄마는 새아버지께서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라고만 말씀하셨다. 뭘 입어야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다. 너무 편안해 보이면 실례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았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쳐 입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긴장하는 건 새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엄마는 여전히 예전의 그 엄마일까? 재혼 후 엄마를 몇 번 뵀지만 늘 밖에서 짧게 만났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헤어졌다. 새로운 가정에서의 엄마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혹시 엄마가 변하신 건 아닐까? 새아버지의 눈치를 보시는 건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물은? 홍삼이 무난하겠지.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로 향했다. 명절 준비로 붐비는 매장에서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가격대가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저렴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중간 가격대의 정성스럽게 포장된 홍삼 세트를 골랐다. 고객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선물용 포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포장된 선물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장 낯선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손을 비비며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의 새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다. 새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곳이라고 했다. 엄마가 평생 살던 작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 주택가였다. 엄마가 이런 곳에 사시다니. 기뻐야 할 일인데 왠지 마음 한편이 찡했다. 엄마는 나를 키우느라 평생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사셨다. 겨울이면 추워서 내복을 겹쳐 입고 여름이면 더워서 선풍기만 틀고 주무셨다. 에어컨은 전기세가 아깝다며 내가 있을 때만 잠깐 켜셨다.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높은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서 나는 엄마가 알려준 동가 호수를 확인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요란했다. 괜찮아. 엄마가 계신 곳인데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해당 층에 내렸다. 복도를 걸어가며 문패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새아버지께서 나타나셨다. 수지 씨.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 인자한 얼굴. 결혼식 때 봤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홍삼 세트를 건네자 새아버지는 정말 기쁜 표정으로 받으셨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하시는 게 느껴졌다. 들어와요, 들어와. 어머니가 아침부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삼장 엄마의 손맛. 우리 딸 왔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주방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시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 어머, 우리 수지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익숙한 엄마 냄새. 변하지 않은 따뜻한 품. 나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엄마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 자, 앉아. 곧 다른 식구들도 올 거야. 거실 소파에 앉으니 주방 쪽에서 음식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나물. 어머, 저 갈비찜. 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엄마표 갈비찜이었다. 엄마는 갈비찜을 만들 때 특별한 양념을 쓰셨다. 간장에 배와 양파 그리고 꿀을 넣어 만든 양념. 그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 수지 좋아하는 거 해야지. 명절인데. 엄마의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여전히 엄마였다. 재혼을 하셨어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어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다. 수지 씨, 음료수 뭐 드실래요? 콜라? 사이다? 새아버지께서 물으셨다. 아, 물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원한 물 가져다 드릴게요. 새아버지는 정말 친절하셨다. 과하지도 않고 소홀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 잠깐의 행복.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새아버지의 자녀들이었다. 아들과 딸 2명이라고 들었다. 너 왔어? 수지 씨도 와 있어. 인사해. 새아버지의 소개에 나는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여동생 박지은이고요. 민준 씨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지은 씨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둘 다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었다. 민준 씨는 정장 재킷에 셔츠, 지은 씨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명절인데 한복 입으니까 분위기 나네요. 엄마가 지은 씨에게 말씀하시자 지은 씨가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화기애애했다. 우리는 곧 식탁에 둘러앉았다. 새아버지께서 가장 윗자리에, 엄마가 그 옆에, 그리고 우리들이 나머지 자리에 앉았다. 자, 그럼 다 같이 식사합시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새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수저를 들었다. 나는 먼저 엄마가 끓여주신 소고기 묵국을 한 숟가락 떴다. 시원하고 구수한 맛. 이 맛이었다. 어릴 때부터 명절마다 먹던 그 맛. 무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수지야, 갈비찜도 먹어봐. 엄마가 내 앞접시에 갈비찜을 덜어주셨다. 나는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럽게 발라지는 고기와 달콤짭조름한 양념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엄마 역시 최고예요. 내 말에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 딸 수지야, 많이 먹어라. 요즘 살 빠진 것 같던데.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지은 씨도 칭찬했다.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먹었다. 잠시나마 정말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오장 갑작스러운 균열. 그런데 그때였다. 어머니, 아버지. 갈비찜을 집으려던 민준 씨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다. 응, 왜 그래? 새아버지께서 물으셨다. 혹시 이 집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수저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엄마도 새아버지도 지은 씨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다. 뭐?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니, 궁금해서요. 그리고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야, 박민준. 새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다. 밥 먹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아버지, 저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모처럼 다 모였는데 이런 얘기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준 씨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로 물었다. 그래서 집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 씨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침착하게 입을 여셨다. 이 집은요? 모든 이의 시선이 엄마께 집중되었다. 제가 가진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민준 씨의 표정이 굳었다. 지은 씨도 놀란 듯 엄마를 쳐다봤다. 아버지 댁이 아니었어요? 지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예전 집을 처분하시고 그 돈은 따로 관리하고 계세요. 이 집은 제가 제 재산으로 마련한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엄마가 잠시 나를 보셨다.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 딸 수지에게 줄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죠. 6장 무너진 식탁. 어머니, 그게 무슨... 민준 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새아버지께서 테이블을 탁 치셨다. 됐어. 밥이나 먹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있었다. 민준 씨는 입술을 꾹 깨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맛이 싹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갈비찜도 엄마가 정성껏 끓인 국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다. 수지야, 먹어.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배불러요, 엄마. 거짓말이었다. 사실 거의 먹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다. 모두가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놓았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대부분 남아 있었다. 엄마, 먼저 갈게요. 나는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새아버지께서 만류하셨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엄마, 먼저 갈게요. 그래, 알았어. 엄마는 나를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오셨다. 민준 씨와 지은 씨는 거실에서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7장 변하지 않은 사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수지야. 엄마,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다. 미안해, 수지야.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 없어요. 나는 엄마를 꼭 안아드렸다. 엄마도 나를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셨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나는 눈물을 참았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왔다. 엄마였다. 수지야, 다음부터는 우리 둘이서 밖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엄마가 수지 좋아하는 갈비찜 싸줄게. 사랑해, 우리 딸.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재혼하시면서 엄마를 잃은 줄 알았다. 이제는 엄마도 다른 가족이 생겨서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했다. 명절에도 엄마와 단둘이 보낼 수 없고 엄마의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였다. 새로운 가정이 생겨도 새로운 가족이 생겨도 엄마에게 나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딸이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내 편이었다. 손님, 울지 마세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정말이었다.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답장을 보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다음 주말에 엄마 좋아하는 식당 가요. 제가 살게요. 곧 엄마의 답장이 왔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더 사랑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엄마와 강남의 한 한정식당에서 만났다. 단둘이서. 수지야, 이거 봐. 엄마가 집에서 해온 거야. 엄마는 도시락통을 꺼내셨다. 뚜껑을 열자 갈비찜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 엄마. 식당 온 건데. 괜찮아.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는 함께 웃었다. 식사를 하며 엄마는 그날 이후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다. 새아버지께서 민준 씨를 크게 혼내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에도 각자 편한 방식으로 지내기로 했다는 것. 엄마는 괜찮으세요? 새아버지랑. 괜찮아.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그날 일로 많이 미안해 하셨어. 그리고 엄마 편도 들어주셨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엄마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거라는 걸.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알아, 우리 딸. 엄마는 수지만 있으면 힘나.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일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건 단지 함께 사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엄마는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행복도 중요하다. 엄마가 재혼하신 것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도 나는 진심으로 응원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엄마는 영원히 내 편이고 나는 영원히 엄마의 편이라는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살 김수지 씨는 재혼한 엄마를 잃은 줄 알았지만 결국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딸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절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재산 이야기, 그리고 그 후 엄마가 보여주신 단호한 모습과 따뜻한 사랑.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재혼 가정에서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리고 명절 식사 자리에서 재산 문제를 꺼낸 새아버지의 아들, 그의 행동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지나쳤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